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YTN 뉴스 FM 선택의 목소리, 어제부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희연 후보의 인터뷰 들어보셨고요. 고승덕 후보는 인터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인터뷰하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용린, 이상면 후보의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2부에는 주목 이 사람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몸을 톡톡 두드리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헬스포인트 자극법이란 대체 무엇인지 BRT 월드의 임원석 총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이용료 있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 기획 선택의 목소리. 네, YTN 뉴스 FM 선택의 목소리, 어제와 오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시 교육감이면서 다음 서울시 교육감을 연임하기 위해 출마한 문용린 후보 그리고 이상면 후보의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문용린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 후보의 경우에 현재 서울시 교육감이시고 다른 후보에게도 물어본 공통 질문이라서 먼저 간단한 이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여주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한 30여 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이런 거로 지나고 한 2년 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2년 전에 우리 서울 교육이 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예. 당시에 박노현 교육감께서 선거 부정으로 이제 그만두시게 됐고요. 예.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서울 교육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로 아주 혼란스러웠고, 예.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과 또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증폭이 됐고, 혁신학교 때문에 전교조 중심 혁신학교다 해서 여러 가지가 좀 광노현 교육감 계시는 동안에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혼란을 잘 좀 극복하려면 보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해서 보궐선거에 나왔고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즉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으로 길러야 한다는 예.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교육은 역시 또 교육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적인 시각에서 지금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념적인 어떤 국가 기강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교육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네. 교육감직을 이미 수행하고 계시지만 서울시 교육정책 가운데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다 아시는 바처럼 서울시 교육이라고 하는 건 8만 명의 선생님이 지금 120만 명의 학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또 3만여 명의 또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같이 어우러서
우리 120만 명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뭐 누적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사교육의 문제겠죠. 예.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진행이 되면서 왜 학부모님들은 이 사교육에 또 경제적인 수요를 해야 하는가. 예.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아울러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교권이 침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것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학교들이 대다수 서울의 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아주 현안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죠. 예. 근데 이런 예산의 문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불어닥친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거대해짐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맞추어지지 않고 주어진 예산에서 그런 무상복지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게 되니까 예. 하나의 이런 생산적인 쪽으로 또 시설 안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수요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서울 교육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행복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게 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하고 맥락이 같이 한 건가요? 예,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육이 부딪힌 문제가 너무 아이들이 뭔가 꿈과 끼를 발휘하기보다는 공부해서 수능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공부하게 할 때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맥락에서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국가 행복을 내세우셨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국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교육의 행복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일치되는 그런 예.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아주 컸던 자사고나 국제중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 고등학교의 위기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예. 저는 일반고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않았습니다. 예. 또 일반고가 고등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예. 일반고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반고는 특목고나 자사고는 상당히 아이들이 균질화되어 있거든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데 예. 일반고는 아주 다양한 아이들 관심도 다양하고 학교 성적도 다양하고 예. 그러니까 일반고가 교육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반고 점프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예. 선생님도 좀 다른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해서 이것을 많이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폐지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예, 혁신학교는 이제 폐지라는 말을 씁니다만 혁신학교는 사실 4년 동안 지원하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시작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는 이제 4년이 되면 예산 지원이 이제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5년 3월부터는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던 학교 한 20여 개 학교가 이제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예. 그동안 4년 동안 키워왔던 역량으로 자체적으로 혁신학교가 가졌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2016년엔 또 한 13, 서너 개 정도 예. 해서 이제 2017년 정도가 되면 그동안 시행됐던 혁신학교는 이제 프로그램 중지가 네.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무상급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서울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상급식은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국가 정책이지만은 근데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무상급식이 별도의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쓰던 교육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각출해서 무상급식으로 썼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시설에 갈 돈을 끄집어내서 무상급식에 썼고 또 프로그램 지원해야 될 사업 중에서 돈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무상급식에 쓰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3, 4년 누적되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대단히 열악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죠. 무상급식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자할 돈이 아주 줄어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고 이 균형을 저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균형 잡는 일을 이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인터뷰하던 그 진보 측의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는 국제중학교하고 자사고를 일반 학교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 문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분하고 저하고 교육 철학이 아주 다릅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맞는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어고를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외국어고, 그죠? 예. 과학, 이런 고를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 하고, 저는 다양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조희연 후보나 그런 진보 쪽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은 평준화를 전제로 하시거든요. 학교 차이를 두면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독점하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학교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저는 그런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다양성을 요구하고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다른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 속에 있는 그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영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이번에는 이상면 후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 후보 4명 가운데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덜 알려진 후보가 이상면 후보라고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단한 이력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원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서 미성년자로서 일선 학교에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고향 충청도 향리에서 흑집학교를 짓고 상록수 농촌 교육운동을 여러 해 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법학자로 알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 법학 이전에 교육과 문학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시절 상록수 운동을 하던 시절에 루소의 에밀과 페스탈로치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사상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과 유럽에 유학하는 동안에 선진 교육에 관해서 많이 관찰을 했고 또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30년 봉직하는 동안에 교육 사상 또 교수 방법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교육문화원을 세워서 이 사회교육 운동을 실천해가는 가운데 교육감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실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는 저처럼 이제 교원 자격증이 있고 실제로 교단에 서본 사람이 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세 후보는 교원 자격증이 없고 교단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어떻게 바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이 경제도 좀 발전하고 있고 민주화도 좀 되었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난 것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네. 우리 교육이 주입식 교육, 문제풀이나 하는 그런 교육.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더군다나 문제점이 그렇게 우리 교육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교육감이 무슨 뭐 행복교육이니 뭐니 하는 소리로 사탕발림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누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주입식 교육으로 찌들은 이 서울의 교육의 그 교육 방식, 수업 방식을 소크라테스식 반문법 방식으로 또 페스탈루치가 실천했던 그 품성교육, 노작교육으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창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자질은 우리 이 후보께서 바람직한 교육자적인 품성을 지녔다고 보이지만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니요. 제 5대 공약 내걸은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제가 내걸은, 것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교육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품성 교육을 내세워서 인성, 적성, 창의성 것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내세우고 그리고 교권과 인권이 함께 100% 서는 그런 교범 교육 그리고 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며 또 지금 편식 교육에 치우쳐 있는 문예체 같은 거 아주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인 인간을 전인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체제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수업하는 방식을 소크라테스식 반문법 교육 방식으로 바꿀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 문제풀이나 하는 교육 그것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적성을, 품성을 48가지로 분석해서 가르치는 미국식 또 북미식 방법을 도입할 것이며 또 학생들이 실제로 손으로 만들고 쓰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는 낙오자가 없는 다 함께 가는 그런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세월호 사태 이후로 걱정이 되고 있는 그 학교 교육 환경 이것을 일신해가지고 안심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교피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교피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교피아니 뭐 모모 사대 마피아니 그런 말이 떠들고 실제 서울시 교육청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공모교장 4년치를 임명해놓고서 금방 끌어다가 뭐 시키고 또 교총회장 하는 사람을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사람을 갖다 국장으로 시키고 뭐만 자기 개인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모모 사대의 그런 마피아 이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이 세월호 보이지 않는 세월호 사태로 치닫고 있는 그런 지경으로 갈 것이 우려가 됩니다. 후보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창의 교육 말씀을 하셨어요. 창의 교육이란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입식 교육이나 하고 문제풀이나 하고 또 학생들이 특히 일반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잘하는 사람 앞에서 딴짓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 뒤에서 자고 있고 또 가운데는 멀뚱멀뚱 떠서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가르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상태 하에서는 창의고 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의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창조 교육을 하며 정말 이런 것이 없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다른 교육 선진국에서는요, 이 창의 교육을 최대 목표로 내세우고 학생들에게 아까 말한 그런 노작 수업, 또 품성 교육, 또 서로 문답식으로 하는 이런 교호 교육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히 교육의 선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특성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특성화 학교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저는 특성화 학교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하던 노작 교육 같은 것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실시할 겁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실시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특성화 학교를 대거 장려해서 그들이 특성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 각 방면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앞서 시간에도 제가 문 후보한테 또 물어봤습니다만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그 교육복지 여기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예. 예산만 충분하다면 뭐는 못하겠어요. 예. 근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는 우리가 그 예산을 잘 나눠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정말 개보수하고 예. 또 학교 그 교육 환경을 선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우리가 다 이게 먹고 마시는 데만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각자 학교에서 어떠한 사정에 있는지 그것을 봐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 참 정치 잡배들이나 하는 그런 난장판 난투극을 벌이고 있어요. 예. 이런 난투극 벌이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또 자기 가정 문제 형편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선비정신에 투철한 사람, 교원 자격증이 있고 일선 교단에 서서 스승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 이상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 일선에 서서 상록수 운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서울시 이 무너져가는 이 교육의 현실을 상록수 정신으로 개혁을 해서 이 선진국 상위권 수준으로 우리 교육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을 수출할 수 있는 교육의 새 날을 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주목 이 사람 시간에는 몸을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RT 월드의 임원석 총재와 함께합니다. 방송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임원석 총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양대 노조가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간부 인사를 놓고 노사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주장하며 보직 사퇴한 보도본부 사회 1부장과 2부장, 국제부장 등 6명을 지방 평기자로 발령냈고 일부 기술직군 간부들도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KBS 양대 노조는 청와대의 보도 통제를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한 간부들에게 보복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세강 보도본부장도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대출의 비중이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의 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 신용을 뺀 전체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은 481조 2,805억 원으로 49.7%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유병헌 씨 일가 재산 동결의 일환으로 장남 대균 씨 집에서 미술품을 압수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서울 영곡동에 있는 대균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양화와 동양화 등 그림 10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미술품이 대균 씨 소유인지를 확인한 뒤 추증 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에 있는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62살 최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객실 일부가 타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 주목 이 사람 시간입니다. 몸에 있는 헬스 포인트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또 각종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뇌에 신호를 주면 뇌가 반응을 해서 스스로 우리 몸을 돕는 자연치유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소개돼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를 할 만큼 화제를 일으킨 건강관리법인데요. 뇌과학의 비밀을 발견한 임원석 총재, 오늘 함께하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시간에 교육감 후보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네. 이력을 소개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임 총재 이력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셨고 네. 10대의 무도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무술인이다. 네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30대 초반에 쿵푸의 한 문파인 세계 태열문의 총관장이 됐고 다수의 국가대표 우슈 선수를 키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쿵푸의 한 문파의 총관장까지 되실 수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술인들이 좀 오직 한 길만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술도 또 못하고 담배도 네. 피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한 길을 오래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은 오늘 최근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건강법. 네네. 이것도 무술을 연마하시다가 깨닫게 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는 한 30여 년이 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수련 지도를 하다가 수련생들이 다치는 경우에 예.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예. 이제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제 예. BRT가 오늘날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 BRT가 보니까 Brain Preset Therapy. 브레인 리셋 테라피. 리셋 테라피. 리셋 그럼 테라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가 면역 요법이라 할 수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 요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총재께서는 이렇게 톡톡 몸의 부위를 두들겨 가지고 네네. 그거를 말하자면 활성화시키고 네. 어떤 면역 능력을 증강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처음부터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중에 예. 다치는 경우 좀 만져주다가 점점 발전이 됐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 시합이나 예. 심사하는 경우에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케어를 통해서 시합에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그런 발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면은 이렇게 톡톡 두들기는 혈자리가 있던데 네네. 그게 무슨 수지침이나 또는 우리 침술에서 말한 그 혈자리하고 같은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이 BRT는 팔급에서 손끝 사이에 예. 그런 자리들이 있어서
그 자리들을 정해진 순서에서 두드리기만 하면 그 뇌에 자극을 주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팔끝에서 손끝. 네네. 가운데 손끝, 팔급에서 가운데 손끝 그럼 사이에. 뒤꿈치부터 팔 뒤꿈치부터. 그렇죠.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끝 끝까지. 그 사이에 그런 여러 군데의 어떤 자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원리는 예를 들자면 그 컴퓨터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CPU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예. 인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 뇌 자체를 CPU로 보고요. 하드웨어로 보는 거죠. 예. 몸 자체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만일 심장 쪽이나 어떤 뭐 무릎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BRT에서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두드림으로 해서 시그널을 뇌에 전달시킴으로 해서 리셋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부분도 팔꿈치에서 그렇죠. 그 사이에서 사이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마다 그 장소가 다 다른가요? 예. 증세마다 그 위치가 다 다르고 네. 두드리는 그 횟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은 팔꿈치에서 팔끝, 손가락 끝 그 부분을 제외한 네네. 뭐 다리 부분이라든가 어깨 부분은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전혀 그 아주 심각한 경우에 가끔 그렇게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가끔. 네네. 가끔 심각한 네네. 경우에. 네네. 그러면은 한방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수련생들을 저거 하는 과정에서 네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지압이라든가 뭐 마사지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예. 이제 가장 긴급한 상황은 애들이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친 상태에서 그렇죠. 이동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얘들이 시합에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됐는데 정말 어느 날 그 선수가 다쳐 있을 때 어떤 부위를 자극했는데 거짓말같이 시합을 뛸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였나요? 어떤 부위를 다쳤을 때였나요? 근데 그때 무릎에 인대가 늘어나서 진짜 거동조차도 힘들었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시합을 무사히 뛰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디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 무릎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줌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 라디오다 보니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 사이의 부위 중에 그 말하자면 누르는 포인트가 다 있다. 네네네. 두드리는 포인트죠. 두드리는 포인트. 그 우리 총재께서는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책까지 내셨어요. 네네. 책 냈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을 저만 알고 있기는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좀 책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해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많이 팔렸습니까? 글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요? 한때 잠깐 베스트셀러까지도 건강 부분에 잠깐 동안 된 적도 있긴 있는데. 그렇군요. 네네. 아직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이렇게 믿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고. 근데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몇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일단은 다른 매개체에서 방송에서 일단 입증이 됐었죠.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한 실례로 저희가 중동 쪽에 유튜브 동영상이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중동 쪽에만 쿠웨이트 쪽에서만요. 근데 현재 조회수가 22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쿠웨이트 인구가 300만 정도인데 220만이 하려면 시청을 했다는 건 엄청난 횟수죠. 네네.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까지 가보신 적은 아직 없어요?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희가 쿠웨이트나 또 카타르나 두바이 쪽에 언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갔었고 한 3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두바이와 카타르. 그럼 그런데 가시면은 거기서 직접 이렇게 시연도 하시나요? 시연 당연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오고. 네네. 그렇습니다. 총재께서는 좀 두들겨 주시고. 네네. 그럼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까? 바로
1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짓말 같이. 근데 예. 이것은 어떤 뭐 일반 의료 행위가 아니고 의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 하나의 건강 헬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제가 그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게 발견된 거고 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예.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나타나는 시간이 예. 많은 시간이 아니라 1분 안에 그런 변화들이 오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지금 찾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네네. 2093번 목 뒤가 자주 뻐근합니다. 목 디스크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이럴 때는 어디를 두드려주면 좋은가요? 이게 역시 라디오라서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글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부위를 어떻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예. 저희 그 현재 오프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분당 순회동에 있는 그 헬스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예. 거기 오시면 그 BRT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책을 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그 어깨에 대한 그런 관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교육의 자세한 안내는 그 저희 그 brttv.com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9350번 또 물어오셨는데 어디를 두드려 가지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 네네. 그게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완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처음에 받으면 예. 그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뭐 며칠이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에 그냥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뭐 어떤 의료 기구나 뭐 약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수시로 해줘도 전혀 몸에 어떤 무리함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임청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듣다 보면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형외 외과라든가 네. 통증외과 이렇게 의사 하시는 분들은 다 망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이게 네. 뭐 만병통치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이거는 하나의 그 헬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다르죠. 당연히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 선생님 찾아뵙는 게 맞죠. 그래도 아플 때 이렇게 톡톡 들기면 다 나면은 병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지금 어떤 세계 인구의 그러니까 8, 90% 이상에 해당하는 질병들이 네. 뭐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든가 또 내지는 소화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한방에서는 왜 그 침을 놓을 때인가요? 혈자리를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좀 오랫동안 해보고 또 그 저희 그 코치들도 해봤지만 여태까지 어떤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료기구나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전혀 무리하지가 않죠. 그렇군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라디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라디오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지금 그 임청재께서 이런 발견해서 이런 톡톡 두들겨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요법 어느 연령층에서는 어떤 연령층이 제일 관심도 많고 또 효과가 큰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연령층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세계가 다 고령화 돼가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또 노인분들의 어떤 질병이 심각하니까 또 노인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어떤 그 통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유효하게 쓰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뭐 책도 내셨고 직접 강의를 듣는 분도 있었고 또 이런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각자 어떤 분은 금방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좀 느리기도 하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령층에서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효과가 빠른가요? 아무래도 좀 낫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리 젊더라도 또 어떤 그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늦으면 좀 효과가 더딜 수도 있고요. 연세가 있으셔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기능적으로 아직도 그 기능이 남아 있다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임청재 본인께서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톡톡 두드리는.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시범을 하다가 대퇴부 근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걸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엄지발가락 쪽에 근육이 손상이 돼가지고 또 저 걷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제가 스스로가 마르타가 되는 거죠. 다리에 그 근육이 끊어지셨으면 네네. 수술해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워낙은 다들 그렇게 했죠. 집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예. 그 미련한 짓 아니냐. 예. 수술을 해야지 이게 되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8, 90% 이상이 좋아져서 걷는데 문제가 병원에 안 가셨고. 예. 걷는데도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예.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네네. 4066번 책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하셨고 6587번 버스기사 홍익표입니다. 책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예, 책 이름은 톡톡 건강법입니다. 말 그대로. 톡톡 건강법. 네. 뭐 인터넷에 톡톡 건강법. 예, 그렇게만 치면 뭐 많이 나옵니다. 네네. 예. 또 3764번 질문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골프 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네네. 허리 통증의 효과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이것도 역시 참. 예, 그렇습니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네.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네. 얘기했듯이 뭐 저희 그 분당 헬스케어 센터나 또 내지는 책을 구해서 보시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말로 설명이 불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그 부위를 예.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말로 어디 부위를 알기가 쉽지를 않아가지고 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앞서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분도 있고 네네. 짧게 지속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왜 어떤 약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당뇨병 환자가 당뇨에 약을 쓰더라도 어떤 분은 효과가 좋은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지금 쭉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뭐 본인께서 직접 그 다리 근육이 끊어지기도 했고 또 그 제자들이 다쳤을 때도 이걸 적용을 했고 근데 우리 그 일반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다치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 질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심장 질환. 뭐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뭐 그게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아마 이게 정말 만병통치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뭐 좀 도움은 되겠죠. 네네. 그런 거를 알고 계신 분이 찾아오거나 이런 적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쿠웨이트 갔을 때 두바이나 카타르 이쪽에는 이제 그들이 옛날에 그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그 고열량의 음식을 먹다가 지금은 어떤 이제 그 산유국으로서 아주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에어컨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고열량 음식을 먹으면서 전혀 운동을 안 하고 에어컨 밑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쿠웨이트나 두바이 갔을 때 많이 방문을 했었죠. 우리 저 임청재께서는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젊어서부터 계속 무술을 연마를 해오셨는데 이런 의학이나 한방 쪽의 공부는 전혀 안 하셨나요? 저는 이쪽에 공부를 안 했고 현재 체험적인 것.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좀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쪽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제가 오히려 의학도였으면 어쩌면 이런 길을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텔레비에 출연하신 걸 못 뵀는데 지금 말로만 들으면은 톡톡 두들겨서 낫는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책을 보고 하면은 그대로 될까요? 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그 1, 2분 사이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들이나 또 만일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1, 2분인데 그런 결과가 안 난다면 거짓이 금방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책을 구입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BRT 월드 임원석 총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목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택상,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